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6월 14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치명적인 자충수를 둔 것 같습니다.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그 간지에 찾아가서 15분 동안 한국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마구잡이 욕을 할 수 있는 그 판을 깔아준 일, 본인은 후쿠시마 방류수 문제로 죽창가를 울리기 위해서 미리 둔 포석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역풍을 맞으면서 치명적인 자충수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대표직을 내놔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선 그 친명계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 회의를 품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령 이 7인의 이라고 있죠. 뭐 김남국도 포함되어 있는 맹목적인 충성파인데 이재명의 그러니까 호위부대, 친위부대 같은 데인데 이곳의 이 좌장이 정성호 의원이죠. 그런데 정성호 의원조차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항상 이재명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싱하이밍이 가격 발언을 할 때 이재명이 지적을 했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지금 정가에서도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싱하이밍이 내정 간섭 그리고 위협, 협박 이런 것을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옆에서 발언을 제지를 했으면은 이재명의 인기가 올라갔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7인의 좌장 정성호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싱 대사가 과거에도 굉장히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점을 염두에 뒀어야 했다. 그래서 대응에 좀 아쉽다. 아쉽다는 것이 이재명의 리더십에 회의감을 품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싱하이밍이 마치 구한말의 그 위안스카이 같아 이렇게 싱하이밍을 질책을 했는데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을 겨냥을 한 거죠. 중국 대사라고 하니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이 난 부분이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싱하이밍이 지금 겨우 국장급인데 이 야당 대표가 국가 어전서열 7인지 8인지 하는 야당 대표가 가서 만났다. 그리고 또 건칠성 그 수석 대변인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싱하이밍이 하는 말을 막 받아 적었죠. 받아 적었는데 건칠성은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지낸 인물입니다. 한국의 장관까지 지낸 인물이 이 국장급, 외교부 국장급인 싱하이밍이 하는 말을 수첩에 받아 적고 있는 그런 한심한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 대사라고 하니 무슨 2인자라도 되는 줄 알고 못 만나서 안달아난 부분이 있다. 그렇게 엄중히 경고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놓치지 않는 쪽이 있죠. 지금 이재명이 물러나면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낙연. 지금 미국에 있다가 1년 동안 있다가 독일을 거쳐서 지금 귀국하죠. 이달 말에 귀국하는데 본인이 미국에서 독일로 떠나면서 한국에 돌아가서 자기가 할 역할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계 복귀를 분명히 했는데, 이낙연 쪽에서 이것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대중국 굴욕, 이재명의 대중국 굴욕 사건, 이것을 이재명 축출의 이 호기로 삼는 모습입니다. 이낙연은 지금 독일에서 이렇다 할 말을 하지 않지만, 이낙연의 한국에서 대변인 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죠. 윤영찬. 이낙연 윤영찬은 동아일보 선후배 관계고 윤영찬은 친이낙연계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낙연의 복심 이렇게도 불리는 인물이죠. 그 윤영찬이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퇴진, 그것도 이런 시일 내 퇴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최후 통첩 같은 성격인데 상당히 강합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 사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사실상 이재명 대표 본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내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이야기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진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언젠가는 판단할 건데 그러나 그 판단의 시점이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계속 이야기를 하죠. 본인이 뭐 퉁치는 성격으로 본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의 진퇴가 나올 때마다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하겠다. 자, 그것이 꼭 물러난다는 게 아니고 총선 승리, 내가 있어야지 총선에 승리하는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재명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영찬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총선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을 잘 하라. 어떤 것이 총선에 이기느냐. 그리고 그 판단은 빨리 할수록 좋다. 빨리 퇴진할수록 총선에서 이긴다. 자, 명분은 그거지만, 그 자리를 이낙연이 차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그러니까 진행자가 비대위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위 부분은 어떠냐. 지금 이낙연이 귀국을 하면은 이재명이 물러나고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뭐 당을 수습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혈 입성해가지고. 자, 그런데 윤영찬은 비대위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이 비대위 수준으로 과연 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비대위 수준으로 과연 제대로 당을 변화시키겠느냐. 차제에 만약에 당 지도부에 공백이 생긴다면 이재명이 물러난다면 공백이 생긴다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실하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자기 책임하에 당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과정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분들도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본인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비대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전당대회를 열자는 겁니다. 전당대회를 조기에 열어서 전당대회를 열면 당대표를 새로 선출하자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해서 그 사람들의 그 세력의 책임하에 당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으로 가야 된다. 결국은 이낙연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낙연 대표 체제로 가서 총선을 치르겠다. 그리고 이낙연 세력만으로는 안 되죠. 지금 친문, 문재인의 그 세력들이 있죠. 윤건영도 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권한을 다 내려놔라. 뭐 그때 혁신이 만든다고 했을 때 이재명은 그 혁신이의 권한을 다 줘라. 그러니까 이재명 물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물러나면 그 자리를 누군가 채울 텐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낙연밖에 없는 상황이죠. 친문에서도. 자, 그 이낙연은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국무총리도 지냈기 때문에 이낙연을 중심으로 친문과 친이낙연계가 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재명을 물리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최후 통첩, 일본의 최후 통첩, 일부 사실상 윤영찬이 최후 통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더 늦지 않게 사퇴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되겠느냐. 자, 그러니까 본인이 결단할 문제지만 더 늦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이 더 늦지 않게 사퇴하라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 윤영찬이 대답합니다. 너무 늦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쇄신할 수 있는 그 시간적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자,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쇄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사퇴하라. 사퇴해줘야 된다. 이 이야기를 애들로 하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우리 당내에서도 우리 대표의 진퇴와 관련해서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꼭 그 문제는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대표, 우리 이재명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압박입니다. 자, 빨리 사퇴해라. 그만. 특히 이 싱하이밍 이에 판 깔아준 것 이거 가지고 민주당 전체가 지금 욕을 먹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러니 빨리 사퇴해라. 이래서 일종의 조기 사퇴하라. 이것을 최후 통첩했다. 자, 그렇게 느껴지는 라디오 출연에서 한 이 윤영찬의 말인데 이것은 곧 이재명과도 죄송합니다. 이낙연과도 본인의 보스인 이낙연과도 계속 교감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는 말이겠죠. 지금 이낙연 귀국이 임박하니까는 또 자락을 쫙 갈아놓는 겁니다. 아마 또 이낙연계 또 설훈도 의원총회에서
이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의원들 중에 유일하게 이재명 퇴진하라고 그제 요구를 했죠. 예, 서로는 이낙연계의 좌장입니다. 자, 윤영찬은 일종의 행동대장이죠. 두 사람이 이재명 이제 그만 물러나라 최후 통첩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낙연의 귀국을 목전에 두고 자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최악의 자충수를 뒀다 이렇게 보였는데 또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지금 정지가 돼 있죠.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 본인이 이 밖에서 이 박치기 왕이 돼서 야당을 공격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싱하이밍 대사가 참사관 할 때부터 한국에서 참사관 할 때부터 서로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혹독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비판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재명의 이 정말 그 산만한 그런 모습을 꼬집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이 이 싱하이밍의 관저로 갔는데 사적으로 만나면 음식점 같은 데서 만찬을 해야지 왜 관저를 찾아갔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야 얼마든지 만남을 해도 그 관저에 가서 만남을 해도 상관없지만 이재명은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잠재적인 또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신체 정보가 전부 노출됐다. 중국의 울타리 안에 있는 치외 법권 지역인 그 대사 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집으로 찾아가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재명의 신체 정보가 다 노출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컨대 식사를 하면서 중국 측에서 분비물을 수거해 갈 수도 있고 식기에 있는 타액 같은 모든 정보가 노출이 돼버렸다. 화장실을 갔다면은 이재명이 화장실을 갔다면 배설물까지 몽땅 수거해서 중국으로 보내서 베이징에서 신체 정보가 완벽하게 수집됐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그런 나라다. 본인의 경험으로 보면은 김재원 경험으로 보면은 그 정도보다 하급 외교관들도 온갖 정보를 수집하는 판인데 이제 중국에서 이재명에게 접촉할 때 여러 상황과 성격이 의도치 않게 다 노출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뭐 과거에 뭐 그 여러 가지 신체 정보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뭐 김정은 같은 경우에 그때 판문점에서 회담을 할 때도 꼭 어떤 뭐 화장실을 가거나 할 때는 북한 지역으로 돌아가서 했다. 왜냐하면은 신체 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뭐 담배를 피워도 꼭 라이터나 재터리는 김여정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뭐 지문이나 타입 같은 것이 밖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스파이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번에 중국 관저에 가서 아마 신체 정보가 탈탈 털렸을 것이다. 이것이 또 김재원 전 의원의 새로운 시각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